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네, 이 종신보험이란 보통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자산을 차곡차곡 쌓는 법을 아는 부자들은 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브 플랜 A 시간에는 이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바로 종신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선취 자산을 준비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 보험에 대한 좀 상담이 필요하다, 좀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가 더 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바로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코너 라이브 플랜 A 시간입니다. 네, 부자들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듣기만 해도 좀 솔깃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김종혜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남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오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보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땡땡땡이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한번 정답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종신보험이다입니다.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나오는 건데 왜 어떻게 종신보험으로 강남의 부자들이 돈을 번다고 하는 걸까? 라고 아마 지금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의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 기간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말한다.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적이 되고 해약 환급금 해당액도 해마다 증가하며 저축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거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종신보험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매체에도 이 보험은 보험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저축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활용을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이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과 돈 없이 너무 오래 사는 장기 생존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한 번은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나는 어떤 거 하나는 피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조기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드가 더 많이 강하겠죠. 당연히 어린 자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 사망에 대한 니드가 더 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노후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사망과 장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종신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기 사망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노후에 대한 부분은 강남의 부자들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대를 위한 거위통장이라고 제가 이제 컨셉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기본 보험료 25만 원에 추가 납입 25만 원에서 10년 납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총 납입보험료 25세부터 35세까지 7년을 납입을 하니까 보험료가 4,100만 원이 들어갔죠. 근데 요때 시점에 이제 저축형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변경을 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불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70세가 되는 시점에 보니까 매월 50만 원씩 7년을 냈는데 얼마씩 받아요? 매월 75만 원씩 연금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40대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 34만 원에 추가 납입 66만 원에서 월 보험료 100만 원짜리를 똑같이 7년을 납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8,3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신 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70세가 되는 시점에 매월 95만 원씩을 평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20대는 4천만 원을 넣고 매월 75만 원씩 평생 수령을 하는데 늦게 시작한 40대들은 8,350만 원을 불입을 하시고 매월 95만 원씩 평생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는 돈은 2배인데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금액은 거의 같아진다라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를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간의 가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15살, 20살, 30살, 40살짜리가 동일한 보험료로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25만 원에 25만 원 추가 납입으로 해서 총 납입 보험료는 전부 다 1억 2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15살짜리가 70세가 되는 시점, 20세가 70세가 되는 시점, 40세가 70세가 되는 시점에 적립금액을 보니까 똑같은 1억 2천만 원을 불입을 하는데 15살짜리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목적 자금이 만들어지고요. 20대는 4억. 40대는 2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나중에 전환을 해서 받게 되니까 15세짜리는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니까 1년에 65세부터 2,2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40세는 1년에 955만 원씩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조기 사망에 관련된 부분은 사망보장으로 이쪽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동자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노후에 가서 연금 자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병자를 위한 실적배당연금이라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65세부터 69세에 연금 수령을 하시게 되면 요 지급률로 연금액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뇨가 오거나 내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어. 지금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고혈압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연금 개시 전에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연금 액수를 예정보다 더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표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표준체라고 돼 있는 것이 건강하신 분이고요. 당뇨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당뇨 진단을 받으면 2,400만 원, 2,2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렸을 때는 연금 액수를 기존에 건강하셨던 분들보다 더 지급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니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자산을, 고액의 선치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종신보험으로 10억을 만들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될까요? 거꾸로 내가 20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을 만들려면 한 달에 여러분들 얼마씩 저축하시면 20년 후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나누기를 해보면요. 월 800만 원 이상을 20년 동안 저축을 해야지만이 20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5살짜리 같은 경우는 월 128만 2천 원.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 3억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면 반드시 한 번은 10억이라는 거액의 보장자산을, 선치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0억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1억부터 하실 수 있겠죠. 1억이란 돈을 하시게 되면 월 12만 8천 원씩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1억이라는 선치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5세가 되신 분들은 얼마예요? 월 259만 원으로 6억 2천만 원을 넣고 10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보다는 6억을 넣고 10억을 받으시는 거고요. 3억을 넣고 10억을 받으시는 거, 4억을 넣고 10억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것이 플러스가 나머지가 내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보험으로 고액의 선치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강남의 부자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기 사망과 장수에 대한 종합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고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선치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10년 이상의 유지가 되면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내가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변액보험이기는 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액을 보증해서 떨어지지 않고 평생 안정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방법. 마지막에는 유병자의 연금 지급률 업이라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내가 진단을 받으면 평상시 예정되었던 연금 액수보다 더 많은 연금 액수를 지급해 드린다는 것이 오늘의 장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강남의 부자들은 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금융자산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혜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했습니다. 종신보험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강의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현명한 보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바로 정리해드리고 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 속에 이 약관과 보장 내용 그리고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함께해 주실 텐데요. 박지영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보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 즉 정신보험인데요.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정신보험 하면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일 것 같으신가요? 네, 정신보험이니까 왠지 좀 죽을 때까지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가입한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정신보험입니다. 정신보험을 많이 가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뭐 질병이든 상해든 그 특약을 통해서 다양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는 전부 다 보장을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보장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S사에 있는 정신보험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에 가입하셨고요. 주계약은 당연히 정신입니다. 정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망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79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 약 39세 정도이겠네요. 근데 2003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15년 전이니까 약 24세 일찍 가입하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가입하신 거고요. 이제 수익자는 뭐 미혼이었기 때문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그냥 그대로 둔 상태의 보험증권을 의뢰하셨는데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 2,500만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해특약과 수술비, 암 진단비, 그리고 입원비, 뭐 다양하게 특정 질병 특약 등 해서 전체적으로 주계약 포함 특약까지 해서 71,900원을 납입하시는 분이시고요. 납입 기간은 15년 납입니다. 좀 짧게 하셨고, 근데 보험 기간을 보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보장은 8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보험은 주계약 사망은 정신토록 보장 받는 거 맞고요. 나머지 특약들은 당시에 전부 80세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90세, 100세 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정신보험에 안에 있는 특약들은 80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계약은 주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망 시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가입하고 나서부터 바로 가입하고 제1회 보험료가 출금이 되는 순간부터 보장은 개시됩니다. 그래서 사망 보장으로 2,500만 원, 큰 보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2,500만 원이 돼 있으신 거고요. 이 부분은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그 많은 특약 중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들 중에서 재해 치료비 특약, 상해 치료비 특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요, 골절 진단자금 3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 박스로 넣어놓은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재해로 입원을 동반한 재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험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요즘은 입원하지 않고도 의술이 발달해서 간단하게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재해로 입원을 반드시 해야지 수술비를 주겠다 이렇게 단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좀 따져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고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에는 입원을 해야지 수술비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특정 질병 입원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원비 특약하면은 그냥 질병이든 상해든 묻지 않고 입원했었을 경우에 주는데 여기에는 질병번, 그러니까 특정이라고 몇 가지를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 암과 4대 성인병으로 입원했었을 경우에 하루에 5만 원씩 주는데 3일 초과해서 즉 4일 이상 입원했었을 경우에 주겠다 이런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입원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4일부터 입원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4대 성인병으로 입원했었을 경우에
3일 초과, 즉 4일째부터 5만 원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암은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인병은 4대 성인병은 어떤 종류가 들어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4대 성인병은 딱 정해진 4가지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환과 간질환. 이 4가지 한해서는 4일째부터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근데 이거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대 성인병에 대한 범위가 이 4가지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피부암이나 이렇게 소외감, 그리고 5대 만성질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몸속이 지니고 있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도 입원하게 됐었을 때 2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성질환과 이제 부인과 질환 2개가 있는데 이 만성질환이 어떤 건지 먼저 보고요. 네, 만성질환은 5가지 딱 정해져 있는 것에 4일째부터 2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관절염, 그리고 위 12장 궤양, 그리고 폐렴, 갑상샘, 신장기능 상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2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5대 만성질환을 정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안 주겠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여성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 부인과 질환도 5대 만성질환과 동일하게 4일째부터 입원해서 했을 경우에 2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은 뭐 여성의 유방장애랄지 또 자궁 골반 내의 염증성이랄지 또 여성 부인과 질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에게 특화된 이런 부분은 4일째부터 2만 원 입원비를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는 암 진단자금 치료비가 있고요. 또 암 치료 특약에가 따로 분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암 특약 해가지고 뭐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회사마다 약간 다른 게 암 진단비 따로 그리고 치료비 따로 해서 분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암 치료비 특약을 따로 구분을 해서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고 수술하게 됐었을 때 최초에 한 번 수술할 때는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진단 특약이 들어있다면 진단자금 받고 처음에 수술하게 되시면 수술비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수술비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회부터는 그냥 5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2회부터 재수술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최초에 했었을 경우에는 이것저것 이제 치료비나 이런 게 좀 많이 검사비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수술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암으로 입원하거나 했었을 때 5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외감도 입원했었을 경우 또는 통원했었을 경우 2만 원 정도 들어있는 게 바로 암 치료비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S사의 종신보험은요. 15년나 80세 만기로 특약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종합보험, 즉 사망 보장은 2,500만 원으로 저렴하게 돼 있었지만 특약이 골고루 준비된 이런 보장이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장이 80세에 끝난다는 점이고요.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11월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100세로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3대 진단자금을 좀 충분히 준비해서 요즘은 치료비만 있으면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암 수술비가 최초에 한번 1,000만 원 나온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특정 질병이란 것이 딱 뭐 4대 성인병, 5대 만성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4일때부터 입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입원 기간을 좀 짧게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좀 이런 부분은 당일 입원,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비를 주는 이런 걸로 조금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권들 언제라도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S사의 종신보험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 맞춤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분들과 보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 시청자 한 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보험을 좋아해서 네. 가족보험은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은 제 보험을 좀 알고 싶어서요. 보장 내용도 좀 알고 싶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봐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6세예요. 네, 그렇군요.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보험을 미리 봐보니까 총 3건의 보험 가입돼 있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보험료 부담적인 부분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 뭐 장사를 하니까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고 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들 생각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혹시 네. 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약 드시고 있으신 거나 좀 병력이 아니요. 있으신지?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입 현황 봐보고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가입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생명 유니버셜 변액 CI 보험 65세 남으로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17만 6,200원 납부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보생명 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20년 납으로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또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총 보험료는 27만 470원 납부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문의사항 주셨어요. 제 보험에 좀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좀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전시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우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큰 금액의 보장 금액들이 오고 가지만은 오래된 증권을 꺼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저희와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증권 상단에 이름들이 기재돼 있어요. 그 이름들을 잘 보시게 되면 그 내가 가진 보험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게 유니버셜 CI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CI 보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은 중도 인출이라든지 아니면 월 대체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도 인출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월 대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의무납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을 잠깐 쉬어갈 수도 있을 때 보험이 계속 유지가 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팁을 하나 잘 알고 있다면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I 보험이라고 하는데 CI 보험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CI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2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코드를 일단 그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어떤 심각성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고 하면은 C코드, 캔서 코드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치뮨이라고 하는 기능이 또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심각성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치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은 어떤 상황에 보장을 정확하게 받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대한생명의 유니버셜 CI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 CI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에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80%의 선지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이럴 때에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은 의료비 특약에 입원비 특약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질병의료 특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특약에도 들어가 있고 질병 입원 특약에 되어 있어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긴 입원을 요구하는 질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질병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액도 제가 3가지를 다 더해보니까 45,000원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내주신 게 교보 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이 보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지급되는 건데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거기 보시면 70세 체감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70세 체감형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시청자님은 살펴보신 적 있으시나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권유하니까 한 거죠. 70세 체감형이라고 하는 거는 70세를 기점으로 해서 70세 이전에는 주계약이 지금 한 4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4천만 원을 다 지급을 해주지만 70세 이후가 되면은 주계약 금액이 50%로 가입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죠.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4천만 원이라도 5만 원 돈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었던 그 내용은 70세 체감형을 채택하셨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4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마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56세라고 하셨는데 자제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세 정도 됐을까요? 20대 중반이에요. 네?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입하실 때가 이게 2010년도다 보니까 8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아직은 네, 청소년기이고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내주신 걸 보게 되면은 보장들이 거의 80세에 질병에 대한 보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위주로 가는 보험을 마련하는데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실손 의료비 보험 잘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1년 갱신형으로 마련하셨는데 이렇게 실손보험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리모델링 포인트를 어떻게 한번 잡아봤냐 그러면 모두가 예전에는 80세까지 질병이 보장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보장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CI 보장이기 때문에 CI일 때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I가 아닐 때도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3대 질병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휴유장애에 대해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의가 있었었는데 그 휴유장애도 5천만 원, 이제 질병 휴유장애라기보다는 상해 휴유장애를 제가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세까지 수술비 보장으로서 수술비는 계속해서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 질병, 18대 질병 수술을 이렇게 중복 가입해서 수술비 지급할 수 있는 진단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문가님이 좀 꼼꼼하게 보험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 이해 안 가긴 한데 보장은 네.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은 있어요. 네, 자세하게 좀 어려운 나중에. 네,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은 좀 방송 네.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 주시면 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따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 예. 큰아들은 이제 결혼을 좀 했고요. 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둘째 아들은 27살이거든요. 네. 근데 보험을 두 아들한테 똑같은 거를 하나씩 들어줬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래됐거든요. 가입한 지가. 네네. 가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 들은 이제 방송에 보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3년 갱신형이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다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갱신형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가 뭐 해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 그럼 지금 보험료 부담은 좀 어떻게 되시는 상황인가요? 보험료는 괜찮아요. 뭐 6만 원, 네. 4만 원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드님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좀 고민이 많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분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가입 현황 살펴보고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가입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올라이프 100세 건강 파트너 20년 납으로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62,600원 보험료 납부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AIA 생명 뉴 원스톱 암보험을 20년 납으로 2011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총 보험료 10만 8,700원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의사항을 주셨어요. 아들 보험 보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박주영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완을 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두 분 다 똑같이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거군요. 예, 예. 네, 좀 이제 방송을 보다가 좀 이렇게 발견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방송 좀 자주 봐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입할 때는 그냥 믿고 가입을 하고, 네, 알아서 보장 다 대련이 하고 가입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지식이 넓어지고 자꾸 방송을 보고 하다 보니 이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어떤 게 부족한지 또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삼성화재 올라이프 100세 건강보험 여기는 이제 실비가 들어있으세요. 네. 실비 외에는 전부 다 80세로 돼 있으시고 전부 3년마다 갱신되는 그런 걸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비만 가져가도 괜찮은 보험인데 굳이 나머지 갱신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네, 기본은 이제 사망과 고도 후유장애로 이것만 20년 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년 갱신으로 해서 80세 만기로 돼 있으세요. 근데 나이가 이제 27세 아들이 27세라고 했으니까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갱신은 굳이 필요 없고, 이제 실손 의료비가 이 보장이 괜찮으면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보완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먼저 보면은요, 이 올라이프 보험에 들어있는 보장을 보면요, 우선 이제 기본 사망과 후유장애가 5천만 원씩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고, 이제 그 외에, 상해 의료비가 500만 원 있으세요. 상해 의료비 500만 원, 그리고 질병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은 좀 작지만 1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 질병으로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들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100세라서 괜찮고 이 당시 2009년도의 의료 실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네, 준다는 실비의 장점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10만 원에서 통원비는 자기 부담금이 5천 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5천 원 뺀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뭐 금액이 좀 10만 원 너무 작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부담금이 좀 작아서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아직 젊고 건강하다면 이 실비 당분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나이가 되어서 뭐 단독 실비로 교체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차후에 좀 방송에 더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2대 진단하고 뭐 5대 장기나 조혈 뭐 이런 부분은 3년 갱신이기 때문에 80세 만기고 하다 보니 이건 사실은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좀 없애도 되고 실비만 가져가는 부분으로 하시면 기본 보험료가 굉장히 좀 슬림해지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절약을 해서 100세 비갱신으로 좀 보완하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갖고 있는 뉴 원스톱 암보험 있으신데요. 이 암보험도 20년 나 100세 만기인데 가입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셔서 지금 2년 이내에는 진단자금이 50% 주게 돼 있는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암 진단시, 즉 일반암 진단시 4천만 원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괜찮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특약으로 고해감을 넣으셨는데 고해감이야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가입했었을 때는 뭐 백혈병, 뇌암, 골수암
뭐 연골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긴 한데 극히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좀 발병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된 거라서 5천만 원. 그래서 중복으로 만약에 고해감일 경우에는 뭐 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단 이제 소해감이라 그래서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일반암처럼 굉장히 보장 금액이 커졌어요. 기본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갖고 계신 암보험에는 400만 원, 즉 기본 일반암 기준의 10%인 4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보완할 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화재 올라이프 100세 건강보험은 감액을 하고요. 기타 특약을 줄이고 실비만 유지하는 거라서 보험료 한 3만 원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뉴원스톱 암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나 80세 만기긴 하지만 어쨌든 80세까지 발병 확률이 높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 걸 좀 줄이면 보험료가 3만 원 정도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보험은 46,100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족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실비나 암 외에는 없으세요. 그쵸? 예. 네, 시청자님.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단자금과 수술비, 그리고 뭐 골절,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드님 20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담보들을 많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줄이고 나서 어떤 걸 보완해 드릴까 이제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은 이제 일단 일반암이 4천만 원 있으시니까, 암을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뭐 갑상선이랄지 소해감, 대장 전망내암 등 이런 부분도 1,000만 원 정도로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 뇌출혈이 3년 갱신이고 80세인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기존의 거 새로 신규로 하실 때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에 대한 어떤 거라도 다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뇌혈관 질환 2천만 원과 뇌졸중 즉 뇌출혈과 뇌경색을 함께 보장하는 뇌졸중까지 해서 합산해서 진단자금 5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에 관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뭐 뇌혈관 질환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3천만 원 넣으시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도 2천에서 심장 쪽도 5천만 원. 그래서 암도 5천, 뇌도 5천, 심장도 5천 이렇게 진단자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 외에 우리가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상해나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아요. 올해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하루에 당일 일당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상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수술비가 충분히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해로 인한 골절 그리고 오도의 골절 이런 부분이 요즘은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진단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토탈해서 가장 중요한 3대 질환을 5천만 원 진단자금으로 하고요. 그 외에 뭐 수술비랄지 성인병 그리고 골절, 상해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하시게 되면 20년 납을 해서 100세까지 비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10만 5천 원. 이 정도 혹시 부담되시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그 그래서 예, 이 정도 괜찮으시다고 하면 아까 보험료는 크게 부담 없이 이제 보장을 제대로 받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두 개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슬림해져서 7만 6천 원 정도로 슬림해졌고요. 그리고 10만 5천 원 토탈로 비갱신으로 했었을 때 10만 5천 원 정도 하시면 한 18만 원 정도면 완벽하게 보장을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10만 8,700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조금 줄이고 신규로 보완하시게 되면 전체 보험료를 한 기존보다 7만 2천 원 정도만 보완을 하시면 네, 굉장히 진단자금을 크게 가져가시면서 부족한 거 없이 골고루 준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도 3대 진단 5천만 원씩 있고 실비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보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떠신가요? 아, 괜찮죠. 그 정도 보험료면 요즘에 보면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만 원 정도 알아본 추가하시면. 결과도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예. 방송 끝나고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좀 더 원하시면 따로 통화를 해서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좀 아드님 보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예. 네, 다행이네요. 저 나이 먹기 전에 네. 아들이 이 갱신이란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예, 그래도 좀 한번 또 상담 받아서 네. 다시 추가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오늘 알겠습니다. 또 기회가 아드님께서도 좀 참 좋았던 것 든든하실 것 같네요. 방송 끝나고 나서 연락 주시면 더 도움 드릴게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바로 시청자께서 문자를 통해 남겨주신 궁금증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73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네, 50세 여성인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10년 전 연금을 40만 원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좀 연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전시우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모으려면 돈을 많이 벌고 네. 또 열심히 저축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죠. 보내주신 문자를 보게 되면 지금 10년 정도 내셨다 그랬는데 이게 완납이 된 건지 아니면 내고 있는 중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조금 더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40만 원씩 내고 계시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납입은 내가 내고 있는 연금액의 2배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80만 원. 만약에 이게 10년 납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한 9,600만 원까지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완납이 됐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약간의 상품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문의를 하셔서 추가 납입 기간이 보통 연금 수령하기 한 1년 전까지는 가능한데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044님께서 남겨주신 문의사항입니다. 57세 남편이 30대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까지 했는데요.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암이나 질병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 박지영 전문가님. 네, 가장이 굉장히 큰 질병을 갖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혈압이나 당뇨는 사실 요즘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보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심장 스텐트 삽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최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5년 이내에 발병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이 없으셔야 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뭐 추가 소견이나 이런 게 없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장 스텐트 삽입술이 이제 어떤 걸로 요인해서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2년 이내일 거라면 아직 좀 당분간 가입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좀 기간을 따져보셔서 이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그 최근이라는 것이 2년 이내가 아니고 조금 더 지났으면 좋겠는데 2년 이내라면 대부분은 심사로도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세요. 심장에 관한 거라. 그래서 3.25라는 조건을 충족하실 수는 가능한데 이 심장 스텐트 삽입이 조금 걸리긴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따져보고 좀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문자 메시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아들이 10살입니다. 아직 아들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가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전시우 전문가님, 어떤 보험을 좀 들면 기회를 좋을까요?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지금 아직까지 가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국민보험이라고 하시죠. 실손보험 마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에서 굉장히 좋은 특약들이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뭐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질병 후유장애 그거를 1억까지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이나 5천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담보예요. 어른들이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어지는 그런 담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담보들을 조금 유념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부분들 기타 뭐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확인하셔서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요즘 어린이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상담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상담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